오늘 사업 설명을 맡게 된 수원에서 왔습니다. 가연분의 이수입니다. 이 사업을 오래 했지만 이 자리에서 항상 저의 스토리와 또 아메이를 이야기하려고 올라오면요 여전히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늘 이런 자리에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 아메이를 꾸준히 알아보고 계시는 우리 리더님들에게 또 저는 어떻게 아메이를 만났고 또 아메이 안에서 또 어떤 것들을 이뤄가고 또 지금은 어떠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오늘 제가 주제가 아메이 사업 설명이지만요 주제가 좀 특별해요. 이 시대의 최고의 기회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제가 감히 사장님들에게 멋지게 또 이 사업 설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사업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일단 제가 첫 장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삶은 어떠신가 한번 그런 의미로 제가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여성이지만 전문 여성으로서 연봉 1억 5천 어떠세요? 한 번도 저도 상상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내 인생에 있어서 전문 여성으로서 내가 살면서 억대 연봉을 벌어본다라는 생각은 전혀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한테 그래도 직장생활 할 때 1억 연봉은 찍고 나와야지 할 정도로 남편의 막 몸을 졸랐지 제가 그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연 이후에 해외여행 매년 그것도 공짜로 어떠세요?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아메이 사업 하기 전에 저는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아메이를 사업하면서 아메이 하면서 제가 첫 여행을 코타키나발루라는 여행을 아메이를 통해서 제가 간 사람이에요. 저희 남편이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와서 그 병역특례 아시죠? 병역특례 아시죠? 군대 이제 안 가고 그 바로 회사 가는 거라서 그때 당시에 졸업하자마자 해외로 또 신혼여행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주도 갔었고 친구들 중에 해외여행 갔다 온 사람도 보면 너무 정말 부러웠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메이를 통해서 지금은 안 가본 나라가 없을 정도로 아메이를 통해서 매년 1년에 2번의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요 친구 부자. 친구 부자.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필요한 게 친구인 것 같아요. 그쵸? 젊었을 때도 필요한 게 친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필요한 게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들도 마음이 맞고 뜻이 같고 그리고 정말 같은 방향을 가는 그런 멋진 평생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리고요. 남편을 은퇴시키는 능력력. 발음도 안 되네요. 능력력. 남편을 은퇴시키는 능력력. 어떠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쵸? 저희 남편은 제가 가감하게 코로나 전에 은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저희 남편은 개인적으로 요즘에 핫한 직업이죠. AI 로봇을 직접 만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남편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로봇 한 대를 만들면요 공장에 있는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을요 얼마나 많이 잘라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어쨌든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많이 스트레스 받을 때 제가 가감하게 때려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같이 전업으로 이 사업을 또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50이 채 조금 넘었는데 이제 자유로운 인생을 아메이를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정말 그럴 때 정말 비장의 카드로 정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 어떠세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노후 준비. 아마 오늘 제가 해야 할 부분 중에 또 가장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요. 자산소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자산이라는 개념을 이 안에서 많이 들어봤고 자산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고 자산을 만드는 게 왜 중요한지를 이 안에서 배웠어요. 근데 그전에는 자산이라는 개념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됐고 그리고 열심히 살면 뭔가 내가 나중에 정말 편안한 노후를 얻을 거라 생각했죠. 자산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산과 월급과 이런 뭔가 수입의 속성의 다름을 제가 느꼈고요. 자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자산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맨날 평범한 삶에 피곤한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산소득 노후 준비가 됐고요. 또 마지막에는 내 건강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삶. 그쵸? 오늘도
정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제가 다 풀리고 나서 이렇게 오프라인 미팅에서 오래간만에 우리 FA 또 리더님들 이렇게 이 자리가 아니면 뵙기가 어려운데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뵙다 보니까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옛날하고 똑같다, 뭐 예뻐졌다, 뭐 얘기하는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말 건강을, 외모를 정말 아내가 아니면은 이렇게 저를 가꾸고 또 저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런 삶을 살면 너무 좋으시겠죠? 그쵸? 근데 저는 처음에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아메를 어떻게 만났는지 제가 아메 사업에 만났을 때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 사업의 저의 모습이 옛날의 모습이에요. 제가 저희 남편이랑 캠퍼스 커플로 만났습니다. 선배 하다가 결혼했죠. 저희 엄마가 저희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용 선배는 다르다고. 용 선배는. 그래서 이름이 용인 줄 알았는데 성이 용씨예요. 특이하죠. 그래서 용 선배는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르긴 뭐가 달라 뭐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다르지 않더라고요. 결혼하니까 현실이 다르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요, 저는요, 우리 아시죠? 그쵸? 사랑이면 모든 게 너무 페이지가 빨리빨리 넘기나요? 사랑이면 모든 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랑은 캠퍼스 커플로 만났고요. 대학교 이제 저희랑 3학년, 저 2학년 때 이제 동아리 선후배로 동아리가 아니죠. 동문회 선후배로. 제가 아마 그 고등학교에 그 대학을 안 갔으면은 저희 남편을 안 만났을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그 고등학교에 그 대학을 안 갔으면 안 만났을 텐데 그 고등학교에 저 개인적으로 수원역을 나갔거든요. 수원역을 나왔고 저희 남편은 수고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대학을 갔더니 수원여고랑 수고가 동문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대학은요 수원여고랑 수성고가 원래 동문회를 하거든요. 혹시 수원에 사시는 분 아시겠지만 수성고가 그래도 나름 괜찮은 고등학교였는데 그 대학을 가니까 수고랑 또 이렇게 동문회를 해서 저희 남편이랑 운명적으로 만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사랑이면 모든 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눈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남편은 누나들 셋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선배님들도 그렇고 주변의 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말리더라고요. 근데 말리는 이유를 잘 몰랐거든요. 왜냐면은 누나들 셋의 막내 아들이고, 그쵸?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은 굉장히 연로하시고, 그쵸? 그리고 연로하시는데 아직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자영업을 계속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는 그 모든 인생의 그 선배님들은 앞으로의 결혼 후에 너의 삶을 알 텐데 저는 그게 하나도 안 보이니까 우리들이 어쨌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든 뭐 준비 못하겠어?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결혼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이들 가리키는 과외를 계속했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열심히 회사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요. 뭔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인터넷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월급을 받았는데 다 떼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월급이 욕하면서 나가요. 그쵸? 월급이 욕하면서 나가요. 그 정도로 분명히 열심히 살고 뭔가 모으는데 이렇게 우리의 삶이 만만치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전세로 시작해서 2년 만에 집을 장만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연로하신데 어떻게 노후 준비를 어떻게 저희가 해드릴지, 어떻게 모시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이곳에서 제가 이제 뭔가 현실 점검을 하고 있었을 때 왜 내가 앞으로 뭔가를 계속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갖고 있는 자산의 크기가 달랐거든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은 감사하게도 자영업을 하셔서 50대에 건물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버님이 70이 넘으셨는데 50대 이후로 계속 임대수입을 받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 시아버님, 시어머님은 7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조그만한 그 공간에서 세탁소 일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사업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아버님 모습이 너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나들 다 결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누님들이 본인들 생활이 이렇게 넉넉지 않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님 뭔가 335 용돈을 드리면 충분히 그 일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럴 만한 여력도 안 되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머니 아버님의 그런 노후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의 그런 더 이상 일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아메 이런 미팅장 안에서 정말 되게 많은 그런 꿈들을 제가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나 저나 더 잘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해요. 그러지 않나요? 저도 20몇 년 전에 제가 벌써 결혼한 지가 한 25년이 넘었거든요. 예, 25, 너무 놀라시는데요. 25년이 넘었습니다. 예, 50입니다. 저도요. 그래서 이렇게 넘었는데 그 전에도 계속 고민했었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했을 때 당시만 해도요 IMF였거든요. IMF. 근데 운이 좋게 저는 IMF 때 영통에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면서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전세 한 3천만 원, 3,500에 전세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금액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살면은 뭔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여전히 지금도 모든 사람들한테 계속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 심지어요. 코로나 이후로 이거에 대한 부분은 더 많은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왜? 정말 직장이 정말 든든한 직장이었는데 예기치 못한 변수 때문에 이 잘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요. 결국엔 코로나 이후로 더 이슈가 되는 게 재테크랑 자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테크 자산은요. 그전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는요. 너도 나도 재테크를 하시고요. 너도 나도 자산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청소년도요. 재테크 인식 조사를 하게 되면요. 재테크에 대해서 청소년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주식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뭔가 재테크를 해야 되는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요. MZ세대도요. 재테크에 대해서 기본이고요. 그리고요. 이 코로나 때 정말 주식 투자에 대한 직장인들의 67%가요. 너도 나도 열풍이었습니다. 그 전에 주식을 안 했던 분들도요. 어쩌면 코로나 때 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뭔가 재테크, 자산 이 단어가요. 모르시는 분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이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꼭 내 집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갖고 코로나 전까지 얼마나 많은 부동산이 올라갔습니까? 근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코로나가 지난 시점에 우리 다 여기 지금 청소년도 그렇고 MZ세대도 그렇고 많은 직장인들도 그렇고 영끌도 그렇고 그리고 정말 모든 분들이 그쵸 전 세대 모든 분들이 이 재테크와 자산에 대해서 다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코로나 이후로요. 또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24살 이후로 처음 겪는 인플레이션이에요. 내가 정말 열심히 영끌해서 집을 모았는데 말도 안 되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자 내야 될 거를 150만 원 이자를 내고 그쵸?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아마 이 뉴스를 최근에 아마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과장 5억 영끌 후폭풍 그쵸? 어떻게든 내가 너도 나도 다 집을 사야 되고 너도 나도 지금 영끌 끝까지 모아서 영호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서 본인도 어떻게 해갖고 집을 하나 장만했는데 평생 이자만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죠. 그쵸? 이것 때문에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2030 영끌 이 정도는 사상 초유 상황이다. 근데 이분들이 왜 그럴까요? 열심히 살려고 더 잘 살려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한 잭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신조어가 또 새로 생겼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지방이라고? 그 지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잘 모르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각종 그 블로그나 사이트에 보시면요. 최대한 아껴 쓰자는 거예요. 돈을 쓰지 말자라는 거예요. 네, 이제는 아무것도 쓰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이 안에 채팅방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버블티를 너무 먹고 싶어. 사장님들 버블티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버블티를 먹고 싶어. 근데 거기에요, 돈 쓸 때마다 말리는 100명, 1000명이 있는 방이에요. 돈 쓸 때마다. 왜냐면 최대한 아껴 써야 되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자도 갚아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는 재테크 뭐 자산이 아니야.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지금 신조어가 지금 생기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블티를 사서 먹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 지금 어떻게 지금 최대한 아껴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 밀크티에다가 동그라미 검은색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컵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걸 버블티로 생각하고 먹어라. 심지어 어떤 분은요, 동그라미 스티커도 아깝다. 매직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라. 거기다 컵에다가 매직으로 그리면서 버블티라고 생각하고 먹어라.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요, 조기 위에다 달고 밥 한 술 뜨고 조기 바라보고 이렇게 지금 최대한 얼마나 지금 세상이 이 흐름이 우리 세상이 이렇게 힘들게 하냐면요, 허리띠를 졸라맬 정도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떤 분이요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그 채팅방에서.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모티콘이 웬 말이냐, 이모티콘이 1000원짜리 200원짜리 이모티콘 얼마인가요? 이 이모티콘이 웬 말이냐, 이모티콘을 그려주신 거예요. 그분이 이모티콘도 사면 안 된다, 그려서 이모티콘을 보내야 된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정말 최대한 아껴 쓰고, 정말 어느 시점에서는 정말 집을 장만해야 될 것 같고, 어느 시점에는 정말 내가 뭔가 열심히 사는데 도태될 것 같아서 나도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든 내가 재테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자산을 모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는요, 그 자산의 개념이 금리가 너무 올라가고 물가가 너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무조건 아껴. 진짜 그러지 않을까요? 조기 사오고요, 애들한테 저 바라보고 뭐 먹으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현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공무원을 준비하고 뭔가를 준비하지만 지금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려면요, 기본적인 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무원을 열심히 준비하는 정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언니가 인생의 조언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공무원 열심히 준비해서 너 합격하면 너의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렇게 조언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소리가 왜 안 들리죠? 잠깐만요. 네, 괜찮나요? 자막이 났나요? 소리가 딱 들려야 되는데. 그렇죠? 예. 여기는 최대한 했는데 여기 볼륨이 혹시 네네네. 네. 뒤로 갔다가 다시 볼까요? 예, 뒤로 갔다가. 왜냐면 정적이 흐르면은 또 이렇게 하시는 건 안 되니까요. 뒤로 갔다가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의 내용이 대부분의 내용을 이따가 잠깐 볼 건데요. 네.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모든 얘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위기에 안전하기 위해서는, 왜냐면 위기잖아요. 다 상황이에요. 그쵸?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의 현실 점검을 할 때는요, 저는 결혼 후에 제가 현실 점검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결혼 전에는 그 현실 점검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부모님 그늘 아래서 어쨌든 공부했고 어머님이 해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결혼이라는 그 남편과 함께 내가 나와의 이런 보금자리 안에서 또 자녀를 양육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위기와 변수 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위험도 있지만 그 중에 누군가는 기회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위험했지만요, 누군가는 그 코로나 가운데 기회를 잡아서요, 뭔가 인생의 반전을 만드신 분이 계세요. 지금도요, 누구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아껴 쓰자 그러면서 신조어 안에 그렇게 보내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그거를
정말 내가 파헤치고 내가 뛰쳐나가려고 하는 뭔가 기회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수입원과 경제활동에 대한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입원과 내가 하고 있는 경제활동에 대해서 관점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우리나라에 예전에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든 히딩크 감독은요. 관점이 달랐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과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들, 축구의 관계자들과의 관점이 달랐습니다. 우리나라 축구의 관계자들은요. 우리나라 축구는요. 기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기술이. 그래서 기술을 뭔가 배워야 될 것 같고 기술을 연마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히딩크가 그 4강의 신화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요. 히딩크는요. 기술이 아니라 체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체력. 끝까지 그 경기 안에 정말 쉬지 않는 체력이 부족하다 생각했던 그 관점 때문에 체력을 위해서 기본기를 다졌고 그러다 보니까요 끝까지 정말 흔들릴 때 후반 마지막에 정말 정신력으로 해야 될 그 시점에 체력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어쩌면 내가 어떠한 위기 가운데 한 번 정도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의 직업은 안전한가 한번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우리 신랑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정말 노후까지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어 있을까? 그리고 지금 같은 예측하지 못하는 전 세계도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코로나 사태나 금융 위기에 정말 영향받지 않는 그런 직업일까? 그리고요. 정말 앞으로 4차 산업시대가 오고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직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 때 나의 직업은 정말 안전할까? 그리고요. 나는 지금 생활비가 정말 충분히 넉넉할까? 매달 나오는 고정비라는 게 있는데 그 고정비를 감당할 만큼 나는 충분히 있을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살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때요. 잠깐 멈춰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바로 위기고 위기 때 이런 생각의 전환이 내 인생의 반전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은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가 돼요. 왜냐면요. 시대에 10년 후에 세계 인구의 절반은요. 이제 프리랜서로 살아갈 거예요. 직업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개념이 이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요. 직장이 없는 세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정말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매달 50이 돼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뭔가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5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내가 평생 내가 다닐 수 있는 직장이라는 게 이제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개인들은요.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10명 중에 7명 이상은요. N잡러라고 해서 막 2잡, 3잡 더 많은 수입을 위해서 계속 준비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도 어린이집 원장님, 한솥 도시락 사장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르바이트 이렇게 3가지 직업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어린이집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대요. 이제 지금 폐업하는 어린이집이 너무 많아요. 왜요? 어린이 아이들이 태어나질 않아요. 어린이집 원장 집이 점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또 그분들이 요양복지사 또 자격증을 따는데 그 일은 또 언제까지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쩌면 이 자리에 여기 다 오시는 분들은요. 저는 변화 속에서 뭔가 기회를 찾고 싶고 또 내 인생에 더 나은 진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더 잘 살고 싶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저희는 모여 있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 자리에 그렇게 왔거든요. 저도 이 자리에 정말 너무나 낯설고 어색하고 내가 해야 될 이유 하나도 없었고 아미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많았던 사람인데 정말 저한테 끊임없이 알려주신 분을 통해서 저도 이 자리에 처음 왔었고 그리고 처음 왔었을 때는 이 개념이 생소했고 낯설고 하지만 그분이 5번, 10번 꾸준히 한번 들어보라는 얘기를 통해서 내가 집에서 쉬는 시간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에 한번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이 자리에 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왔던 결정이요. 제 인생에 이런 삶을 바꾸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살아남는 방법은요. 절대 한 가지 수입만에 의존하지 말고요. 다른 소득원을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소득이 아니에요. 소득원입니다. 소득원은요. 소득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소득이 가만히 있어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거. 소득원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저는 아메를 만났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공은 제가 수학은 아닙니다. 근데 대학교 때부터 과외를 하다 보니까는 아이들 가르치는 게 너무 좋아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과외 선생님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또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우리 아이를 출산하다 보니까 아이를 또 케어하려니까 또 과외하는 게 만만치 않고요. 또 과외를 하려고 보면은 또 아이가 아프면은요 또 과외를 또 미뤄야 되고 또 미루다 보면 또 수입이 끊기고 이러면서요 스스로 뭔가 출산을 통해서 제가 이 수입이 제가 하는 이 과외 수입이 좀 불안정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위기 가운데 제가 수입원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또 현실 점검을 했던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저와 저희 신랑이 열심히 벌어서 그쵸? 열심히 벌어서 할 때랑 또 제가 수입이 끊길 때랑 어차피 우리가 나가야 될 이런 고정적인 이런 비용은요 계속 나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요. 예. 또 그 다음 달 또 나가고 또 그 다음 달 또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계속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아주 굉장히 낯선 제품이실 거예요. 예, 저희 아이가요 아토피로 태어났어요. 예, 아토피로 태어나서 요 밑에 나와 있는 건 옛날 정수기. 예, 제가 과외비 벌어서 모아서 우리 아이 아토피 때문에 제가 정수기를 처음 아메 거 썼던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는요 새집중후군이라는 단어도 없었습니다. 네, 새 아파트에 들어가고 또 우리 남편이 알레르기 피부다 보니까는요 아이가 태열이 되게 심하게 태어났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아토피가 이제 계속 일어난 거죠.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아토피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게 세제 찌꺼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제 찌꺼기. 그래서 그때는요 액체 세제도 없었고요 베이비 세제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난 게 99년도에 태어났거든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만난 세제가 아메이 SFL 가루 세제예요. 세제 찌꺼기가 남지 않는 그래서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 그래서 아토피 아이인 우리 아이 때문에 제가 아메 세제를 처음 쓰게 된 거고요. 그리고 보습을 위해서 지금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글리세린과 허니가 들어있는 GNH 로션을 제가 이제 추천을 받으면서 아메 제품을 쓰게 된 거예요. 쓰다 보니까 제품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토피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물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과일비 모아 제가 정말 정수기 썼고 지금도 너무나 사랑하는 저희 이스프리 제가 물 오늘도요 이 가방에 물통을 몇 개나 들고 다녔는지 몰라요. 예, 그 정도로 정말 이 미네랄이 충분한 우리 물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메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저는 아메를 쓰는 제품을 쓰는 단순한 소비자였지 제가 아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1년, 2년, 3년 제품만 쓰다가 저한테 아메를 다르게 보는 방법을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비즈니스 플랜을 보여주시면서 제품을 쓰던 저에게요. 이 아메이가 추가 수입이 되고 사업의 기회가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추가 수입이 되고요. 사업의 기회가 된대요. 근데 저는 과외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아이가 아프면요. 과외를 미뤄야 돼요. 그리고 또 애가 지금 저희 아이도 과외를 하고 있거든요. 시험이 끝나니까 과외 선생님이랑 과외를 또 미뤄요. 본인이. 그쵸? 그러면요. 그거 횟수 채워야지만 또 과외비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로 뭔가 매달 나오는 그런 수입을 원했었는데 아메이 마케팅을 들으면서 이걸 소개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미팅장 안에서 들었던 게 이거예요. 잠자는 동안에 워렌 버핏이 얘기했죠.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요.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한대요. 근데 제가요. 결혼하면서 결혼 전에 몰랐거든요. 결혼하면서 현실 점검이 딱 되더라고요. 나 계속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나 결혼 왔는데 상황을 보니까 나 계속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더군다나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저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진 않거든요. 저 50대까지만 일하고 싶고요. 저 30대까지만 일하고 싶고요. 아니, 저 그럼 60대까지만 일하고 싶어요. 그쵸? 근데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개념을 이해를 하면서 이 미팅을 듣다 보니까 저한테도 추가 소득이 필요했던 거예요. 인생의 흐름을 한번, 인생의 곡선을 한번 그려봤어요. 제 나이 몇 살, 몇 살.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요. 수입은 은퇴가 있지만 지출에는 은퇴가 없더라고요. 계속 똑같은 말입니다. 고정 수입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수입원이. 그래서 제가요. 자녀를 교육시키고 주택을 구입하고 우리 자녀를 결혼시키고 또 노후를 준비하려면 지금 보는 것처럼요. 누구나 다 경제적인 정년이 있더라고요. 정년이. 근데 수입에는요. 수입에는요. 지출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정년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금 연세가 올해 87세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91세신데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예. 근데 저희 어머님도 고정적으로 나가시는 지출이 있으세요. 수입은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70이 돼도 80이 돼도 90이 돼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은 과외할 수 있지만 내가 50이 돼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나 과외할 수 있을까? 어쩌면 내 아이 과외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아이 학자금 대출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아미를 통해서 50이 돼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아니 죽을 때까지 아니 이 사업을 알아보니까 상속도 가능하대. 그래서 내가 그때까지 과외하지 않아도 과외 정도 수입만 매달 평생 증가 상속만 돼도 너무 좋겠다. 아니 상속 아니고 평생 나와도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부족했던 저희 첫아이와 또 제가 스스로 부족했던 수입 그리고 연로하신 시부모님을 모시는 그 시점에 제가 아메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고요. 들어보고 알아보고 결정을 했어요. 네. 왜요? 소득이 아니라 수입원이 필요했고요. 소득원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지금 수입이 아니고요. 저는 50살, 60살, 70살, 80살 그때도 나오는 매달 나오는 인세와 같은 소득이 필요했던 거예요. 엄마가 대학원을 가라고 했습니다. 교육대학원을 가서 선생님이 되보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빠가 부동산을 공부해서 너가 부동산 자격증을 따면 아빠를 도와줘라. 근데 저는요 그 일을 포기하고요. 저는 아메를 선택했어요. 왜요? 아메를 통해서 내 매달 나오는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빠가 부동산 자격증 저 따서 월급으로 200을 주든 300을 주든 하지만 부동산이 안 되고 매물이 안 되면 아빠의 관계, 좋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관계에 싫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에 자립을 할 수 있는 그 소득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가난한 사람은 수입에 관심이 있고요.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아빠 가난아빠에서 부자는 자산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단어가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아 맞아. 우리 남편한테요. 자산 얘기 안 했습니다. 당신 이번에 월급 얼마 올라? 연봉 얼마 협상됐어? 자기 특근하면 특근 수당 얼마야? 그 얘기했죠. 제 입에서 자산이라는 단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신 연봉 얼마야? 이 얘기했지. 제가 자산이란 생각 못했다니까요. 그 여태까지 부자는 되고 싶었지만 저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요 20대 80에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20%랑 80%가 있대요. 근데 그 80%는요 항상 뭘 고민하고 있냐면요 돈이 없으니까 아 내가 자격증 따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이 없으니까 내가 어디 가서 알바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이 없으니까 내가 뭔가 좀 투잡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고민한대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그분들이 모아요. 근데 20%는요 그 고민 안 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쓸까?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할까? 거기에 그물을 놓고 있더라고요. 카드 회사, 자동차 회사, 그죠? 많은 대기업들이요 거기에 그물을 놓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카드 쓰고 자동차 타고 마트 가고 그죠? 기름 넣고 그 일을 해요. 아주 조금 그들에게 저희는 매일매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돈이 없으니까 또 알바를 해요. 또 자격증을 따요. 또 돈을 벌어요. 또
또 마트 가고 또 카드에서 카드 쓰고 기름 넣고 그쵸? 다 그 일을 합니다. 절대 저희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없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우리는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소비자, 그런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에 현금 흐름면의 4분면을 보니까요, 저는요, 저와 저희 신랑은요, 그냥 2예요, 2. 2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노동하면은 수입이 나오고, 시간과 맞바꾸면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요, 노동하지 않아도 수입이 나오는 인세이 수입을 벌어가는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가처럼 돈이 많아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시스템을 소유해야 되고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바로 사업가, 즉 하얀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업가. 근데 한 번도 저는 아메이 사업하기 전에 사업이라는 생각 못했어요. 사업을 해본다는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도 할 수 있는 그 사업이 있대요. 바로 그게 뭐냐면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사업가가 되기 위한 방법은 3가지 방법인데 그 첫 번째가 회사를 차리는 거,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삼성이나 LG나 SK나 이렇게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들은 시스템을 통해서 그 안에서 수입을 계속 벌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요 프랜차이즈와 같은 시스템을 구입해서 가맹점을 하시지만 저는 돈 없고 특출난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이용해서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트워크를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초인류의 회사가 바로 아메이였던 거예요. 아메이. 1959년도에 리치와 제이가요. 아메이라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초인류 기업으로서. 그들은요. 어떤 기업 이념을 가지고서 이 사업을 시작했냐면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대요. 기업 이념이 굉장히 길죠. 제가 초기 때 이 기업 이념을 몇 번이나 외우려고 했는데도 잘 안 외워질 정도로 기업 이념이 길어요. 근데 기업 이념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독자적인 사업으로. 독자적. 우리 다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다 핸드폰 다 있으시죠. 근데 핸드폰 있는다고 해서 핸드폰으로 돈 벌어 가르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성공을 꿈꾼다고 모든 사람들이 성공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핸드폰은 분명히 돈이 되는 사업인데 아니거든요. 핸드폰으로 돈 될 수 있는 그런 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신, 그쵸? SK나 이런데 아니면 그걸 만드는 회사들 외에는요. 특별히 핸드폰으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성공의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메이는요. 제가 마시는 커피, 제가 마시는 샴푸, 아니 제가 마시는 샴푸가 아니죠. 제가 감는 샴푸에 이런 모든 생필품을 통해서 내가 써도 되는데 이걸 내 아이템을 가지고서 내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하나의 기업으로 전 세계 100여 국가에 진출됐고요. 그리고 14,000명의 직원과 500명 이상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다이아몬드가 돼서 16년도에 아메이 본사에 갔다 왔는데 정말 그 본사에 정말 그 정경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과 그 시설을 보니까요 정말 가슴이 너무 설레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는 59년도에 시작한 미국에서 시작한 아메이가 우리나라에는 91년도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 베트남과 러시아까지 들어가 있을 정도로 100여 국가에 들어가 있는 글로벌 아메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아메이 회사가요 왜 대단하냐면요 최고의 우수한 제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쵸? 뉴트리아이트를 통해서 정말 저희에게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너무 좋은데 이걸 가지고서 독점으로 내가 사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나온 리플렉서 어떠세요? 그쵸? 예. 저는 정말 너무 이 리플렉서가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예. 특히 막 족저근막염이 있었던 분이요. 리플렉서를 쓰시고서 되게 많이 좋아지시고요. 그리고 소화가 그렇게 안 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소화가 안 되시는데 이게 혈점을 하나하나 눌러주면서 해주시다 보니까요. 소화가 너무 잘 되고 막 이러면서 아 정말 리플렉스의 감동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쵸? 예. 그 정도로 아메이에서는 우수한 제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제품을 통해서 저희가 써도 너무 좋은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사업을 할 수가 있냐? 제가 오늘 그것들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소비자예요. 소비자입니다. 근데 아메이는요. 어떤 개념이냐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여기 지금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지만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앱처럼 아메이 앱 보이시죠? 이 앱처럼요. 똑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즉 소비를 통해서 경험을 공유하고 연결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아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를 들어서 사장님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에서는요. 음식점이 없어요. 하지만 음식점 있는 앱과 그리고 음식을 배달하고 음식을 시켜먹는 사람들의 소비자를 어때요? 연결해주는 앱을 우리가 창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요. 에어비앤비. 저희 아이는요. 어디 뭐 제주도를 놀러 가든 뭐 부산을 가든 어디를 가든요. 숙박업은요. 에어비앤비를 연결을 해서 합니다. 근데 에어비앤비는 어때요? 숙박시설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숙박하는 곳에 있는 곳과 숙박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하는 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맨파워가 창출되고 있죠. 그쵸? 그리고요. 심지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을 통해서요.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통해서요. 또 다른 맨파워를 만드는 이유가 맨파워를 만들어서요. 수입을 창출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맨파워가 다른 말로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아메이에 필요한 생필품, 내가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을 가지고서요.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쓰는 맨파워를 만들어가는 거. 애용자 맨파워를 만들어가는 게 아메이 사업의 개념이더라고요.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그럼 이게 어떻게 실현이 가능하냐? 한번 보세요. 어차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각각의 마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여기 지금 보시면요. 마트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쵸? 이마트는요.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마트라는 마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쿠팡은요. 무엇이든 다 있는 쇼핑몰이에요. 그리고요. CU는요. 늦게까지 하죠. 편리하죠. 그쵸? 비싸지만 편리해요. 하지만 아메이 마트는요. 이 마트의 개념이 지금 100여 국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기에서 쇼핑을 하고 이걸 통해서 사업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마트는요. 수익 창출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트는요. 소비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마트는요. 소비만 하고요. 지출로 끝나요. 그냥 싸게 사는 거고 편리하게 사는 거고요. 그쵸? 내가 필요한 거 아무거나 쇼핑합니다. 하지만 아메이 마트는요. 이곳에서 쇼핑하고 여기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한 장으로 또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소비자분들한테요. 왜냐면 다 원하는 게요. 추가 수입을 다 원하세요. 근데 당신이 지금 소비하면서 그게 지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소비하는 걸 통해서 또 다른 수익원이 만들 수 있다면 한번 아메이를 알아보고 공부해볼 이유가 있지 않냐고. 왜요?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추가 수입이 생기면 좋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들이 가능한 아메이 쇼핑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너무 간단합니다. 내가 필요한 생필품, 마트에서 늘 샀던 생필품을요. 기존에 있는 마트가 아니라 아메이 마트로 브랜드 체인지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새로운 분을 계속 후원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계속 얘기해요. 저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는 아메이 제품이 너무 좋아서요. 근데요. 아메이 제품을 막 너무 좋아하시면서 쓰세요. 너무 제품이 좋다고. 어떤 때는요, 막 저한테 면역 젤리 좀 더 부탁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자기는 그냥 아는 언니한테 면역 젤리 먹고 너무 좋아서 그 언니한테 같이 먹자고 줬더니 언니가 바로 그 두통세통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자기 그거 먹었더니 갑자기 눈이 떠지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서 그걸 좀 보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는 사업은 안 한대요. 그러시면서 막 또 자랑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막 쇼핑하시고요. 근데 아메이는요, 그 행위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사업이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좋아서 마트 쓰고 마트 가고 우리가 좋아서 자랑하는 그 행위를 아메이는 그 행위를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트에서 내가 쓰는 거, 그쵸? 내가 자랑하고 내가 좋아서 얘기하는 거, 이 행위가 아메이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메 마트를 브랜드 체인지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친환경 제품이고 요즘에 ESG 계속 얘기하는데요. 진짜 너무 감동이거든요. 정말 이 ESG는 따로 한번 스폰서를 통해서 꼭 정말 아메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에 안 들면 100% 만족 보증제를 통해서 바꿔주고요. 또 보너스를 통해서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메가 바로 아메이에서 소비하는 게 지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을 잡고 그걸로 나의 수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수익을 만드냐? 사용해보고 나서요. 별로야.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반품하시면 돼요. 사용해보고서요. 좋아. 그러시면 혼자 쓰시면 되세요. 좋아서 혼자 쓰시면 되세요. 그러면요. 내가 이왕이면 혼자 쓰시는 분들은 장수라고 해갖고 장바구니 혜택이 있어요. 그러면 5,000원, 10,000원 이렇게 아메이 에이클릭 머니를 통해서 또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혜택을 받으세요. 근데 써보니까 너무 괜찮아. 혜택도 너무 괜찮아. 그러면요. 나눠 쓰시면 그게 바로 사업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무신고했던 부정광고, 우리가 무신고했던 자랑이요. 아메이에서는요. 야, 그거 사업이에요. 사장님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라는 그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예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정기구독. 정기구독에 대한 얘기는 이제 차차,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님들, 그러니까 모시고 오신 분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시면 좋고요. 일반 그냥 마트보다 훨씬 많은 포인트를 저희에게 돌려받아서 할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라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렇게 아메이는 나눠써서 그쵸 나눠써서 그게 수입을 창출한다고 하는데 그 수입의 보너스는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 보너스는요 간단합니다. 유통구조의 축소예요. 일반적인 유통구조는요 광고, 총판, 도매, 소매로 소비자에게 옵니다. 근데 그게 줄어들어서 대형마트랑 TV, 인터넷 쇼핑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이 앞부분만 돈을 벌어가요. 그리고 소비자는요 계속 돈을 써요. 근데 아메이는요. 내가 광고, 총판, 유통, 그러니까 마트, 광고, 총판, 도매 이 유통에 참여하는 거를 나에게 35%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한 나에게 유통한 나에게 아메이를 통해서 돈을 돌려주다 보니까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바로 아메이라는 거죠. 그거를 경제 용어로 프로슈머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35%를 저희에게 주는데 그럼 어떻게 돌려주는지 그것들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메이의 수익에 대해서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처음에 저희 스폰서님이 이걸 물어봤어요. 아메이 마트를 이용할 이유가 있어서 제가 이제 아메이 마트를 하나하나 브랜드 체인지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한테 정보를 주신 분을 스폰서라 그러고 또 제가 아메이 마트가 너무 좋아서 저희 친구 그리고 저희 올케한테 아메이 마트를 알렸어요. 근데 아메이 마트는 첫 번째 수익 구조가 특이해요. 나로부터 생겨난 모든 매출은 나의 매출로 잡힙니다. 내가 광고하고 소개한 모든 매출은 나의 매출로 잡혀요. 그래서 잘 볼까요? 각각 20만 포인트를 아메이 마트로 브랜드 체인지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제는 저는 A마트, B마트 안 가고요. 아메이 마트로 바꿔쓰기로 했어요. 거기서 된장, 고추장, 쌈장, 고등어, 네, 그쵸? 네, 이런 모든 거, 간장, 뭐 이런 것들 다 아메이에서 바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20만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바꿨었는데 각각 쓴 만큼 캐시백을 돌려준다 그랬잖아요. A는요 20만 포인트 보너스표에 의해서 3% 6,000원을 돌려받습니다. B도요 똑같이 20만 포인트 6,000원을 돌려받아요. 근데 여기서 특별한 게 뭐냐면 나예요. 나는요 써보고 좋아서 A와 B한테 자랑한 거잖아요. 그쵸? 자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매출은 20만 포인트가 아니라 60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60만 포인트는 몇 프로죠? 옆에 보시면 6%예요. 6%는 36,000원입니다. 근데 36,000원에서 A와 B 뺀 나머지를 내가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죠? 12,000원을 빼니까 나의 보너스는 얼마예요? 24,000원이에요. A도 B도 나도 각각 20만 포인트 썼는데 왜 나는 24,000원을 가져갈까요? A와 B에게 아메이 마트에 대한 혜택을 자랑하고 정보 전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화살표는요 판매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가 아메이에 대해서 저도 선입견이 있었던 게 뭐냐면요 저는 판매 못해요. 저는 아이들만 가르쳐서 판매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판매가 아니라요 판매면은요 이 화살표에 마진은 붙었겠죠. 그쵸? 근데 내가
A, B의 매출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보너스를 내가 가져간 게 아니라 아메이에서 보너스 표에 의해서 광고했다는 이유로 18,000원을 추가로 더 준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윗사람이 더 돈 많이 벌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윗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사람은요. 스폰서 나 A, B 다 합친 매출이겠죠. 나로부터 생겨난 모든 매출이니까. 그럼 얼마죠? 80입니다. 80은요 6%예요. 6%는 얼마죠? 48,000원이에요. 근데 48,000원 안에 80만 안에 나 A, B 쓴 20만이 있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한 보너스가 얼마예요? 36,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뺀 나머지 얼마죠? 12,000원을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윗사람이 많이 벌어가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광고하고 자랑한 늦게 시작한 내가 더 많이 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스폰서님보다 1년 늦게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 시작했지만 저는 저희 스폰서님보다 핀이 높습니다. 제가 훨씬 열심히 했고 이 사업을 통해서 훨씬 많이 했기 때문에 광고했기 때문에요. 스폰서님은 에메랄드시지만 저는 다이아몬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아메이가 요 부분은요 얼마나 이 부분은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진짜. 예. 그래서 정말 최종 소비자에게 누구 하나 손해보지 않게 최종 소비자에게 먼저 지급되는 거고 그리고 매출순이 아니라 그쵸? 매출순이 아니라 매출순이면 스폰서가 많이 가져갔겠죠. 선착순도 아니고 뭐라고요? 노력순이라고요. 누가 정보 전달하고 누가 광고했는지. 야 쿠팡 가지 말고 아메이 가봐. 홈플러스 가지 말고 아메이 가봐. 여기 있는 제품이 더 좋아. 그리고 이 혜택을 얘기했더니 그들이 쿠팡 안 가고 아메이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직접 판매. 아메이는 직접 판매하고 저희는 직구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 화살표는 뭐냐면 누구를 통해서 자랑을 했는지. 그래서 보너스를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주려고 이 화살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에디슨 마케팅상을 수상한 거라는 거죠. 하버드 대학에서요. 예, 그래서 정말 마케팅을 꼭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20만 이렇게 세 분한테 알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한 분 더 알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3% 3명이 있고 나로부터 시작한 전체 매출이 왜냐면 나로부터 생겨난 모든 매출이 120만 포인트일 때가 9%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너스가 한 15만원에서 30만원을 받아요. 30만원만 받아도 너무 좋지 않나요? 내가 먹는 영양제 아메이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도 먹고 우리 아이들도 먹는 그 영양제만 저는 공짜로 먹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먹는 뉴트라이트 너무 좋은데 이것만 공짜로 먹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알린 A, B, C 이 세 분이요 저처럼 9%가 되더라고요. 또 3% 20만 하는 분들은 세 분을 모아서 소비자 클럽, 애용자 클럽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트워크가 전체 볼륨이 15% 즉 400만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120 이렇게 그러니까 400만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400만 포인트가 되니까요 추가 수입이 70에서 15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보너스가 코로나 때 아메이에서 특별 보너스가 나왔잖아요. 다들 힘들고 어려울 때 삭감할 때 아메이는 이때 30%를 더 줬어요. 이제 막 초기 사업 하시고 이제 막 아메이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30% 추가 보너스 더 주자.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100만 원 받아갈 거 130만 원 받아가고 200만 원 받아갈 거 260만 원 받아가고 300만 원 받아갈 거 390만 원 받아가고 그것도 매달 12개월을 주고 대박 아닙니까? 그쵸? 이렇게 아메이가요 멋지게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소비하는 것도 대단한데 부정 광고했다고 노력한 만큼 그 이상으로 저희에게 캐시백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요 어떤 모양이 되냐면요 A, B, C, D 이렇게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알린 분이 저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아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아이를 영어 모임을 했습니다. 영어 학원을 보낸 게 아니라 영어 모임을 품앗이로 했어요. 아파트 언니라고. 근데 그 언니들 중에 한 명 언니가 저희 아이 이름은 명지예요. 근데 그 언니의 이름 아들 이름은 지명이에요. 지명. 근데 아이가 굉장히 똑똑한 아들 하나인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맞벌이 부부로 있었는데 끝까지 직장생활 하다가 아이 출산하기 직전에 그만두시고 이제 아이 육아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우리가 영어 모임을 했던 언니예요. 근데 그 언니 아메이 마케팅을 계속 제가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이 시간에 오면서 계속 들으면서 그 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지명이가 진짜 똑똑했거든요. 걔가 피아노 절대 음감이에요. 예, 예고, 예대고요. 예고도 중간에요.
클래식 하다가요. 나는 실용음악 할래. 그래서요 바로 손아이고 2학년 때 바로 이제 자퇴라 그랬나요? 자퇴하고요. 검정고시로 해서 나도 제일 서울대 정도의 실용음악 있거든요. 거기에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했어요. 군악대까지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그 아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언니한테 아메를 알려줬죠. 그랬더니 그 언니가 저 아메이 비전을 보고서 열심히 얘기해서 20만 포인트씩 하는 소비자 클럽 40명을 모아서 400만 포인트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한 언니는 제가 문화센터에서 만난 언니예요. 그 언니도 순천연대 대학병원에서 수술실에 있었던 언니예요. 근데 둘째 아이를 연년생으로 임신하고 나서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수술실에서 간호사로 있다 보니까 애가 몸이 너무 힘든 거죠. 이 간호사가 너무 힘든 걸 그 언니를 통해서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갖고요. 끝까지 간호사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가 쉬면서 문화센터에서 이제 그래서 놀이터에서 만난 언니니까 문화센터에서 아이 잘 육아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언니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남편은 주택공사 다니시고 그 언니는 어쨌든 간에 간호사 생활하다가 쉬니까 외벌이 수입으로 안 내는 거죠. 연로한 시부모님이 시골에서 과수원하는데 거기에 다 또 돈을 보내야 되고 그래서 언니가 아메를 통해서 정말 인센스를 받으면 너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또 언니한테 알리고 근데 그 언니가 지금 다이아몬드거든요. 예. 그 언니가 300만 포인트 내고 또 한 언니는 제 고등학교 친구 또 한 분은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아메를 알렸죠. 저희 시어머니한테 지금은 없습니다. 아메이 제품에 에로시라고 해서 메탈 클리너가 있거든요. 이런 철 같은 거 닦고 노쇠 닦는 거 저희 집은 제사를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쇠 있잖아요. 녹그릇 그거를 막 어머님이 이렇게 볏짚 같은 걸로 막 닦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엊그제 메탈 클리너 데모를 봤거든요. 혹시 지금 너무 죄송하지만 메탈 클리너가 뭔가 했는데 에로시 주택용 연마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가지고 닦았는데 너무 잘 닦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머님한테 보여주고 했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제사를 안 지내시고요. 다른 데 가 계시는 거예요. 그 옆집에 쌍둥이 할머니 본인이랑 같이 노쇠 닦았던 그 할머니. 저는 이게 아메의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좋으시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어머님을 통해서 형님을 통해서 형님 아시는 분을 통해서 그렇게 소개 받아서 7단계에서 지금의 사업자가 나와서 그분이 사파이어거든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아메 할지 몰라요. 하지만 아메 제품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렇게 400, 300, 200, 100이라는 이렇게 소비자 애용자 클럽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산이냐고. 가지고 있는 것만이라도 매달 나오는 것들이 바로 자산인 거잖아요. 제가 이번 달에 아무것도 안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부터 생겨난 전체 매출은 나의 매출이라고 했죠. 그쵸? 나의 전체 매출은 얼마입니까? 1000만입니다. 근데 아메이는 최종 쓴 사람들부터 나눠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400, 300, 200법부터 나눠줘야 되겠죠. 400은 얼마죠? 15%에 60만 원입니다. 그리고 300은요 12%에 36만 원이고요. 200은요 9%에 18만 원이고요. 100은요 6%에 6만 원이에요.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아메이가 알아서 착착착 다 나눠줍니다. 우리는 열심히 네트워크만 잘 만들면 됩니다. 근데 나는 뭐예요? 전체 그룹이 1000만이잖아요. 1000만은 21%예요. 210만 원에서 A, B, C, D를 다 나눠준 다 합한 게 얼마예요? 120입니다. 그걸 나눠준 나머지가 얼마예요? 90이에요. 제가 29에 이사하고 시작했거든요. 29, 30대, 30대 이사하고 시작했거든요. 50이 돼서 이렇게 90만 원만 매달 평생 증가되는 네트워크만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때 20년 전에 90만 원과 지금의 90만 원은 가치가 틀리거든요. 아메는 돈의 가치가 점점점 올라갑니다. 그쵸? 지금은요, 이 수입비가 144만 원이에요. BV로 계산을 하면요. 물론 1.6이 아닙니다. 지금 올라서 1.7입니다, 또. 그럼 보너스가 더 돼요. 근데 거기에 30%를 추가로 더 받아요. 얼마예요? 200이에요. 50이 돼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저희 이모부님이 목동에서 교감 선생님을 은퇴하셔서 받으신 지금 연금 수입이 300만 원이시거든요. 30년 일하시고. 아메 20년, 10년, 아니 정말 제가 얼마나 자신이 없었냐면 20년 후에 그죠? 이것만 받아도 너무 좋겠다. 왜? 초등학교 선생님
거, 공무원 되는 거, 그거랑 똑같이 인센 수입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예요. 근데 이 수입이요, 매달 나오고 평생 내고 증가가 되고 상속된다니까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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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필품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또 쓰게 되더라고요. 반복적으로 쓰더라고요. 내 마트에서 내가 계속 쓰는 거예요. 다른 마트 안 가고. 그리고 내 마트를 계속 누군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자기 마트에서 계속 쓸 수 있게끔 알려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 마트가 너무 좋고 이 암의 혜택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런 꿈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아서 같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요, 회원수가 증가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형님한테 얘기했더니 형님이 암에 알고 저는 몰랐는데 형님이 암에 생리대가 아니면 안 됐대요. 옆에 있는 미용실 원장님을 통해서 생리대를 쓰고 계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형님한테 물어봤더니 암에 에러실을 쓰고 계셨더라고요. 내가 막상 한다 보니까 암에 애용하는 소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을 모아서 나를 통해서 쓸 수 있게끔,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하다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전혀 모르는 또 다른 암의 꿈이 있는, 미래의 꿈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리고요, 제품 수가 증가가 됩니다. 요번에 또 9월에 얼마나 깜찍한, 그쵸? 엠머스피어 여기 지금 너무 스카이도 너무 좋은데, 그쵸? 아이들 방에, 옷장에, 현관 중문에 들고 다녀도 괜찮고, 갖고 다녀도 괜찮고, 여행 가지고 다니면서도 갖고 다녀도 될 정도로. 사실 저는 청정기가 너무 없고 입구가 틀리거든요. 저희 엄마가 중간에 연세가 있으셨는데 폐암 초기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폐와 저도 폐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공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예, 그 정도로 이 청정기, 엠머스피어, 블루도 나오고 너무 신제품 많이 나와요. 그쵸?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없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그네, 냉장고, 하다못해 스타벅스, 그리고 뭐 삼선, 뭐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때 내가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혜택을 받으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쵸? 그리고 경험이 축적이 되고, 처음에는요, 암의 얘기하러 나오면 이곳에서는 암의 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누구를 만나면 왜 이렇게 암의 얘기가 너무 좋은데 암의 얘기하러 갔다가 암울한 세상이야 이러면서 암 그러면서 막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왔거든요. 그렇게 좋은 암의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가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그쵸? 근데 아메이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서 이 일이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이 사업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구나.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니까요. 이제는요. 친구들이 얘기해요. 평상시에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그럼 조용하잖아요. 그럼 야 스노 조용하다. 빨리 말 시켜. 아메 빨리 물어봐. 그러면 아메 얘기하면 막 제가 이러거든요. 그래서 조용하면 야 또 쟤 조용해. 말 시켜. 할 정도로 이제는 아메에 정말 경험이 축적이 돼서 이렇게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수입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1000만 점을 한 번 하신 분은 SP라고 그러고 또 3번 하신 분은 GP 그리고 6번 하신 분은 플래티늄, 12번 하는 분을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참 특이해요. 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회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매출을 높이라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아니에요. 왜 1000만을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6번 하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1000만 정도가 당신이 나중에 혼자 사실 때 아니면 부부가 같이 살 때 최소한의 비용이 한 200에서 300인 거예요. 그 수입의 인세를 만들라고요. 그 점수가 아메이에서는 1000만 포인트라고요. 한 번 하는 노력 하다 보면 3번도 할 수 있고 3번 하는 노력하다 보면 6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당신이 매달 나오는 네트워크 인세 수입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해나가시고 파운더스 PT가 되면 연봉 5천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2분을 도와주신 분을 사파이어라고 그러고요. 늦게 시작했지만 3분을 도와주신 분을 에메랄드라고 그러고 연봉이 8천이에요. 또 더 늦게 시작했는데 더 열심히 많은 분을 도와서 플래티늄 6분을 만든 분을 다이아몬드라고 그러고요. 저는 지금 다이아몬드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연봉 1억 5천이 됩니다. 이렇게 아메이는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늦게 시작했지만 노력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수입을 벌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요. 이렇게 수입도 안정적인 수입을 줘도 너무 좋은데요. 아메이를 통해서요. 여행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여행을. 그쵸? 저는 2003년부터 계속 아메이를 통해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저희 친정엄마 아메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많이 반대했거든요.
과외하는 것도 속상한데 그렇게 좋아하는 용선배랑 시집 가더니 이제는 과외가 아니라 이제 세제장서냐 이러면서 너무 창피하다 그랬어요. 예. 정말 근데 저는 어머니한테 속으로 얘기했죠. 엄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왜? 엄마 걱정 끼치지 않는 딸이 되고 싶은 게 제 꿈이었거든요. 아메를 제가 끝까지 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뭐냐면 시집 가서도 그리고 매번 사실 부모들한테 가장 큰 거는 자식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쵸? 걱정 끼치지 않는 딸, 정말 든든한 딸,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는 능력 있는 며느리. 어머니 힘든 세탁소 일 그만두세요. 어머니 저 용씨 가문을 살릴 거예요. 제가 이러면서 다녔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무슨 용씨 가문이냐, 앞에 있는 대문이나 조심해라 이러면서 어머님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요 어머님이 얘기해줘요. 아유 우리 며느리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사시지. 지금도 62평에 혼자 계세요. 62평에 저희 같이 살고 있거든요. 혼자 같이 살고 있는데 최근에 좀 저희가 또 집이 하나가 또 더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혼자 계세요. 예. 그 정도로 정말 진짜 며느리 덕분에 뉴트라이트 덕분에 이렇게 사셨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작년에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니네 아버님만큼 호강한 사람 없다. 니네 아버님만큼 그 연세에 해외여행 이렇게 많이 다닌 아버님 없다. 발리도 비즈니스 태우시고 아버님 모시고 갔고요. 코타키나발루 가시고요. 최근에 아까 몇 년 전에 한참 전에 코타키나발루 여행 갔다 오고 나서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진짜 병도 났더라고요. 병도 여행 갔다 오시니까. 그때 막 위암 직전까지 어머니 가셨는데 코타키나발루의 그 따뜻한 공간 막 이런 따뜻함을 느끼시더니요 몸이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아버님도 당뇨가 너무 오랫동안 앓으셔갖고 막 기저귀 차서 막 멀리 여행도 못 가셨는데 정말 아메 여행만큼은 한번 갔다 오시더니 너무 좋으시니까 또 가고 싶다 할 정도로 아메 여행을 너무 좋아하셨고 지금도 저희 집에 이 사진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진들 보고 또 다이아몬드가 돼서 최근에 또 두바이 코로나 직전에 파트너들과 또 두바이 갔다 오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다이아몬드 여행 가고 그리고 또 다이아몬드 60주년이 돼서 또 전 세계 다 다이아몬드들이 모여있는 라스베가스에 가서 정말 아메의 최고의 모습을 또 보고 이런 멋진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크로아티아 최근에 또 정말 갔다 와서 정말 유럽 한 번도 못 갔는데 이렇게 아메 덕분에 또 크로아티아 가서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멋진 여행을 또 경험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여행이 사장님들이 다 가실 아메의 혜택이라는 거예요. 슈퍼 하나 바꿨어서 마트 하나 바꿨어서요 인쇄 수입은 기본이고요 수입도 주지만 이 평생 여행을 걱정 없이 계속 갈 수 있는 거 그쵸? 이제 내년에는 지중해 크루즈도 타고 그리고 푸쿠오 얼마나 멋져요. 이곳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 멋지지 않을까요? 저희가 묵을 쉐라톤 롱비치 리조트입니다. 이곳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꿈꾸고 도전하시면 누구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푸꾸오 갔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것이 저의 아메이의 성공 이유입니다. 제가 요번에 치앙마이 갔다 와서 거기서 찍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 소리 잘 들릴까요? 아까는 안 들렸었는데 잘 들릴까요? 안 돼. 이거 너무 이거 엄청난데. 네. 안 될까요? 예. 그러면은 자막만이라도 이거 너무 이거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너무 안타깝네요. 예. 예. 왜 소리가 안 들리죠? 이게 자막이라도 저희가 잠깐 볼까요? 네. 그래도 자막을 통해서
앞으로 협조 팍팍 해주신대요. 예. 바빠서 함께하지 못할 시간이 많았는데 장모님을 모시고 오신 거더라고요. 여기 날마다 엔돌핀이 돌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또 가고 싶은데 데리고 갈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